건축시공학 4주차 토공사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1, 3주 동안 교환을 보시고 과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출석이 체킹이 됐습니다. 4주차도 물론 코로나19가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지속적인 확산세가 이어지는 바람에 또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이번에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이 교수도 영상을 찍으면서 처음 해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서툰 면이 있고 강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책 115페이지 보시면 토공사 챕터 개요가 나옵니다. 개요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토공사라고 하는 부분은 주로 이제 대지 조성 및 지하 구조물 건축을 위한 터를 마련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터를 고르고 절토, 굴토, 대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사가 끝나게 되면 성토를 해서 다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잔토 처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로 이제 토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 상황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공사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하 처리라든지 집안 계량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공사 업무 전반에 걸친 홀로 각 업무 단계별 발생 가능한 리스크라든지 대응 방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철저하게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흡하기 공사에서는 토지 상황을 철저하게 이제 공사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 그 다음에 착공 전에 집안 조사를 해서 공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방지하고 공기 지연과 공사비 증대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토공사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안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공사에 지연이 되고 공사비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공사 기간과 공사비는 상호 상관관계, 비례관계다. 공사가 지연이 되면 공사비는 증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속되면 될수록 간접비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공사를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특히 인접 건물의 이제 균열, 이걸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균열이라든지 침하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미리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소음, 진동, 건설 피해를 방지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에 이제 건물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공사 주변에서 이제 주로 이제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부분에 피해를 많이 호소합니다. 당연히 도심지 공사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잘 준비해서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공사의 계획은 설계도서를 검토해서 시공계획서를 잘 작성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공사의 이제 그 계획시 조사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페이지 116페이지 표로 나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부진의 이제 부지의 상황, 매설물, 공작물 등이 있다. 그러니까 부지의 상황은 인접대지 및 도로의 경계선, 굴착선과 경계선의 위치 관계, 그 다음에 부지의 고조, 그 다음에 잔존 구조물, 구건축물의 지하실, 기초 파일의 위치 등 이런 매설물의 이제 위치라든지 이런 치수를 파악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연못, 우물, 수목 등의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공작물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지 주변에 대해서는 교통 상황, 매설물, 공작물, 인접 구조물, 그러니까 교통 상황이 우리가 보는 부분은 부지까지의 경로, 그러니까 도로 끝 쪽에서 이제 우리 이제 도로 폭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도로 주변의 상황, 도로 폭이라든지 교통량, 신호의 유무, 그 다음에 뭐 일방 통행이라든지 우회전, 좌회전 이런 부분 금지, 그 다음에 잔토 처리 장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경로, 도로 폭이라든지 높이 제한, 평균 소요 길이, 시간,
교량, 고가도로 등 통행을 이제 제한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작업을 하다 보면 교통이 상당히 좀 복잡한 곳에 이제 공사 차량이 빈번하게 들어오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특히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야간 작업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매설물로 보면 상하수도관이라든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공동구, 그 다음에 지하철, 맨홀 등의 위치라든지 뭐 치수 형상 등을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공작물은 이제 전주, 전화 박스, 소화전, 뭐 화재 탐지기, 뭐 상호 교통 표시기, 가로등, 우편물, 포스터, 가로수, 뭐 버스 정류장 등 위치의 출입구의 이제 취지 관계도 이제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동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접 구조물에서는 건축물의 부지 경계선부터의 거리, 구조의 기초 형식의 중량이라든지 그 특수구조물, 옹벽, 호안 등과의 그 위치, 그 다음에 구조, 기초 형식 중량이라고 하는 부분도 별도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집안조사 같은 경우에는 집안조사는 이제 그 집안의 구성, 토질 성상, 지하수 있는 수위와 수량과 피압수를 잘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기타에는 환경 조건, 지형 조건, 인근 현장 적용 공법. 인근 현장에서는 어떤 공법을 적용해서 진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시공법 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공사 시공계획 작성 시 조사 조건입니다. 기초 설계 조건, 현장 이제 기초 설계 조건, 그 다음에 현장 입지 조건, 집안 조건, 소음, 진동 등의 시공 조건, 법령 등의 규제 조건,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표 그림 5-1에 보면 토공사 일반 절차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부터 우리가 이제 토공사의 이제 계획까지 쭉 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은 표에 있는 부분 한번 좀 서머리 좀 해서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그 항목별로 쭉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별도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하 공사 시공 계획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각종 조사 자료, 그 다음에 굴착 계획도, 흙막이 계획도, 그 다음에 배수 계획도, 관리 계획도,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이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 공사 시공 계획 작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각종 조사 자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부지의 하부의 각종 공공설비, 아까 보셨죠?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 라인을 조사하고, 부지 주변의 건물 및 시설 조사하고 집안조사 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굴착 계획도, 굴착 단면, 굴착 방법, 굴착 기종, 동선 계획, 잔톱 처리 등을 이제 우리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흙막이의 계획도라고 하는 부분은 흙막이의 평면, 그 다음에 단면, 건물과의 관계도, 그 다음에 상세도,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철저하게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수 계획도는 뭐냐? 배수 방법, 배수 기계. 그러니까 배수기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물이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양수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양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배수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배수 계통은 어떤 계통으로 해서 배수를 해야 되는지를 계통도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수 처리도, 그러니까 이수라는 것은 이제 자꾸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라든지 흘러오는 물들을 잘 처리해서 건물 공사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렇게 있는 대지에, 쭉 있는 대지에 우리가 기초 부분이 이쪽이다라고 하면 배수 이쪽 외곽으로 이제 배수를 쭉 해가지고 쭉 돌려서 이제 여기다 집수정을 만들겠죠. 만들어서 이제 쭉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모타를 내서 모타를 놓아서 펌핑해서 밖으로 배수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공사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부분인 이수 처리 계획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계획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변 건물의 변형 측정 계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변 건물이 그 우리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균열이 심하게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미리미리 사전 조사를 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서 현황을 확인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착공할 때 건물이 균열이 없었던 부분이든 조금 있었던 부분이든 확인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우리가 변형 계획을 측정한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흙막이 계측 설비를 합니다. 흙막이를 하고 나면 이제 지하 수위가 변형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이제 확인해서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와서 이제 계측 관리 업체에서 이제 거기다 계측기를 설치합니다. 계측기를 쭉 설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이제 크랙 게이지, 이제 주변에 있는 건물 크랙 게이지도 설치하고요. 지하수의 변형이라든지 지하의 포장 구간이라고 하면 옆에 있는 도로 포장 구간의 크랙을 방지하는 부분이고, 지하의 변형률이 얼만큼 지하수가 이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다 확인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이제 지하공사 시공 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토공사 장비의 선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토공사 장비 선정을 보시면 이제 페이지, 여러분들 118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장비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토공사 장비 선정, 토공사 장비의 종류 및 특징 같은 경우에는 불도저는 털을 고르고 절토를 하고 집토를 하고, 집토가 뭐냐면 흙을 모으는 부분입니다. 절토는 아시죠? 말 그대로 이제 흙을 절개해서 이제 요 흙들을 모아서 하는 부분이 집토다. 정지 작업도 하고, 무한궤도식과 타이어식 있다. 그러니까 무한궤도식은 180도 회전하면서 이제 밑에 이제 크레인 형식으로 이제 도저가 이제 상당히 좀 기동성은 조금 떨어지죠. 무한궤도식은. 근데 타이어식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8에서 20톤이 이제 상당히 좀 중량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앵글 도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배토판 위에서 그 다음에 아래 진행 방향으로 좌우에 30도 회전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공사 초기에는 효율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더는 흙을 담아서 올려가지고 이동시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벨, 그 다음에 버킷 장착, 트랙터와 크롤로 형태로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워 쇼벨은 지반보다는 높은 곳, 그 다음에 지반보다는 높은 곳을 굴착하는 것에 적합한 장비가 파워 쇼벨이고요. 그 다음에 굴착 높이가 1.5에서 3m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리올 스크레이퍼라고 하는 부분은 굴착을 하고 상차를 해서 운반 정지 작업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량 토사 운반에 아주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롬쉘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크롬쉘은 사질 기반 굴착, 좁은 곳의 수직 굴착, 지하 연속벽 등 토사 채취에 아주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드래그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낮은 곳의 굴착, 넓은 면적 굴착 가능하나 강력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연질 지반 굴착 사용을 하고요. 모래 채취, 그 다음에 수중 흙파기 파올리기 작업에 적합한 것이 드래그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호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백호는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시면 주로 이제 백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포크레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포크레인이 우리가 이제 백호 이제라고 합니다. 백호 이제 뭐 10이 있고 뭐 8, 10, 8, 2가 있고 그렇습니다. 낮은 곳을 굴착하고요. 그다음 파는 힘이 아주 강력하고 경질 지방 굴착 및 수직 굴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백호를 많이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덤프트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덤프트럭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뭐 시중에서 뭐도 많이 보셨으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기동성이 우수합니다. 상당히 좀 기동성이 우수해가지고 산지 등, 뭐 산지라고 하면 이제
산을 깎고 흙을 날르기 위해서 산지 등에도 적절하게 잘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니어, 보톰 덤프트럭으로도 이제 구분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좀 큰 힘이 이제 이런 니어나 보톰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 지형에도 올라가서 이제 벌목한 나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 상차에서 하부로 이동시켜서 내리는 부분이 이제 덤프트럭이 기동성이 아주 좋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흙파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페이지 120페이지를 보시면 흙파기가 있습니다. 흙파기는 말 그대로 얘기해서 흙을 파가지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 이제 만드는 부분이죠. 이동시키는 부분이죠. 그래서 건축물, 흙파기 공법은 건축물 지하층이나 기초 축조를 위한 터파기 공사를 하고요.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장비 최적 접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수시로 이제 좀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흙파기 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이제 터파기를 보시면 이제 페이지 118페이지 이제 토공사의 장비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를 보시면 뭐 파워 드래그, 드래그 라인, 크레인, 크레미셜, 파워 쇼벨, 드래그 쇼벨이라고 하는 부분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크롤러는 하나 해놨지만 전체적으로 쭉 해서 이제 장비를 좀 해놓고요. 5-3을 보면 이제 불도저라고 하는 부분, 이건 체인형 불도저, 이거는 앵글 도저, 이것도 체인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노더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도로공사 작업할 때 이런 부분이 많이 사용하고, 눈 왔을 때 제설 작업도 많이 이 노도를 이용해서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롬실 크레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칼라 사진이고, 이거는 일반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부분으로 보면 크롬실 사진이죠. 그림 5-6에 보면 크롬실 사진이고, 5-7은 드래그 라인 사진이고, 5-8은 백호입니다. 백호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그 포크레인을 이제 백호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사 오픈컷 공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터파기 할 때 오픈컷 공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굴착면을 경사지기해서 흙막이 벽이나 가설 구조물 없이 굴착하는 공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대지에 이제 터파기를 할 때 구조물이 요 가운데에 들어오는 부분이지만 양 변면을 이렇게 이제 터파기를 한 겁니다. 터파기를 해서 이제 중앙 쪽에 이제 구조물을 세우는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그 놀이를 줘서 유실되지 않도록 그 겉면에 이제 토공사 부분을 잘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배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히터 파이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이제 뭐 빠져나가거나 부족하게 되면 얘들이 이제 추가로 이제 물을 채워줘야 됩니다. 뭐 흙 속에 지하수가 유실되면 이제 건물이 이제 밑으로 진해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물이 막 빠져나가면 물을 채워주고 뭐 이제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웰 포인트를 사용해서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립식 흙막이 공법이 있습니다. 자립식 흙막이 공법은 토합을 흙막이 벽의 횡저항으로 지지하며 흙막이 벽을 자립시켜서 불착하는 공법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흙막이를 이렇게 하고요. 이게 흙막이 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양쪽에 흙막이 벽을 하고, 이 흙막이를 했을 때 이 우리가 기초를 치기 위해서 이 부분이 근입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지하수 밑에까지 잘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 정도 했는데 물이 지하수가 요 밑에서 막 발생해서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휘빙 현상이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구조물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흙막이 공사에서 많이 적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하고, 내부에 이제 구조물을 쭉쭉 하고, 그 다음에 이 흙막이를 다 철거하고, 여기다가 이제 일체형으로 이제 대매우기를 다 합니다.
외부 방수를 하고 이제 흙을 이제 좋은 토사를 갖다가 대미오기를 해서 이제 구조물과 흙들이 이제 같이 이제 하나의 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립식 흙막이 공법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대지는 오픈컷을 많이 하지만 도심지에서는 주로 이제 흙막이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흙막이 공법을 주로 사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스앵카 공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어스앵카 공법은 흙막이 벽의 뒷면에 어스앵카를 설치해서 앵커의 인발력으로 인해서 주로 이제 인발력으로 인해 토합을 저항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인접 건축물에 이제 근접 시공은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옆에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어스를 집어넣었을 때 이 건물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크랙이 갈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어스가 몇 단까지 넣어서 1단, 2단을 넣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경계선을 넘어서 오버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스라고 하는 부분은 흙막이를 하면 여기다 띠장을 걸고 여기에서 이제 어스를 이제 안으로 천공합니다. 구멍을 파서 이 안에다가 이제 그라우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페이스트를 집어넣어서 굳게 응결시킨 다음에 인발을 해줍니다. 힘을 땡겨서 여기서 이제 고정을 시켜 놓죠. 그러면 이제 이 공사하는 동안에 이 흙들이 무너져 내릴 것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완전히 방지해 줘서 우리가 문제없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에 이제 띠장 똑같이 흙막이를 하고 어스를 집어넣어서 어스앵크 천공해서 여기다 이제 그라우팅까지 해서 고정 처리해서 이제 여기다 핀 고정시켜서 이제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주변에다가 이제 계측기를 계속 설치해 놓습니다. 계측기를 설치해 놔서 계측기로 인해서 이제 이 하부에서 이제 작용하는 영향들을 확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측기에 의해서 이 밑에 집안 상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건물주의 협의라든지 이런 조치, 그 다음에 제거식 유생카를 사용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는 아일랜드 컷 공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일랜드 컷 공법은 대지 위에 대지 위에 흙막이 벽을 설치하고 흙막이 벽에 접하면 경사면이 남겨두어 가지고 흙막이 벽을 지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앙부를 먼저 굴착합니다. 그리고 구조물에 축조한 후에 주변 굴착해서 주변부 구조물을 완성한다. 그래서 먼저 이 중앙부를 굴착해서 구조물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굴착해서 정리한다. 그래서 양쪽에 흙막이가 형성되는 것이고, 버팀대 지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고요. 나중에 터프하는 이 구조물을 나중에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하는 구조물이 이제 이 본 건물을 같이 연결해서 하나의 힘을 받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구조체에서 아일랜드 공법은 우리가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사용하는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이렇게 점선으로 된 부분은 나중에 설치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 페이지 121페이지 보면 이제 오픈 경사로하고 자립식, 그 다음에 아일랜드 컷 공법의 이제 어스앵카 아일랜드 컷 공법의 그 내용들이 사진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렌치 컷 공법이 있습니다. 트렌치 컷 공법은 우리가 이제 측벽의 주열선 부분에 선굴착 후 구조물을 축조한 다음에 중앙부 먼저 굴착해서 구조물을 완성한다. 아일랜드 컷 공법과 반대 형식으로 취하는 공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일랜드 컷 공법과 트렌치 컷 공법의 공통 특징은 연합 지반에 적용하고 이중 작업으로 인해서 공사 기간 연장, 그 다음에 깊은 기초에 부적합하고요. 아일랜드 컷 공법의 경우에는 경사 버팀대의 변형, 공사 기간과 공사비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먼저 굴착하고 공사를 하고 나중에 이제 본 구조물 안에 것들을
정리해 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꼭 숙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